클로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클로버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지금 주주님들이 앞으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 위해 제가 이 우측에 보시면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클로버에 대해서 올해 일정과 그 다음에 대응 자료,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서 자료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이 회사가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클로버스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범용 실내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이에요. 이건 로봇 제조사가 달라도 여러 가지 로봇을 한 번에 굴리게 하는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로봇 회사면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 로봇 산업에서 진짜 돈이 커지는 구간은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필요해지는 관제,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업데이트, 마지막에 데이터 관리 같은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는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도 내려갈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한 번 깔리면 현장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지보수나 구독 형태로 반복적인 매출이 따라 붙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누적되는 플랫폼 회사로 평가가 바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 논리를 만들 때 그냥 로봇 테마라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복 매출이 붙을 구조가 실제로 커지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클로봇은 라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라스가 뭐냐면 로봇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헬스장 가서 PT를 받잖아요. 헬스장 PT를 한 번에 결제하면 비싸니까 월 단위로 구독으로 끊는 것처럼 기업도 로봇을 한 번에 큰 돈 주고 사면 비싸니까 월 단위로 빌리고 운영까지 맡기는 모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는 곳이 공장만이 아니에요. 보면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도 있고 나중에는 편의점, 쇼핑몰 이런 데와 같은 사람이 일하던 공간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클로봇이 청소, 안내, 배송 이런 거와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이 라스를 결합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을 봐야 되는 두 번째 핵심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숫자가 따라오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숫자는 곧 뭘 의미하냐? 매출을 의미합니다. 최근 클로봇은 작년 매출이 412억 원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동시에 영업 손실은 크게 줄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는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걸 많이 따지시는데 이 적자냐 흑자냐보다도 적자의 방향을 봅니다. 적자가 계속 커지는 회사는 불안하지만 매출이 늘면서 비용 통제가 되면서 적자가 줄어들면 이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규모가 커질수록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17억 규모 공급 계약 발표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고, 그리고 2월부터 로봇주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횡보하는 기간 혹은 연달아서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9월부터는 대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수요가 확대가 됐고 12월 달에는 미국하고 로봇 육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크게 역할을 한 게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잠시 횡보 기간을 거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 달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클로버스를 가지고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돌파를 못하고 계속 움직임이 둔하게 옆으로 기어요. 횡보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와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때 보세요. 주가가 여기 돌파도 못했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수렴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돌파는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줘도 내려가고 여기서는 역별 구간으로 이어지고 캔들은 지지도 못하고 운봉 캔들은 계속 나오고 이거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누가 봐도 이거 그냥 하방으로 봤을 겁니다. 그쵸?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이 스탠스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도 그때는 내가 하방으로 봤어도 다시 한 번 더 이 주식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이러고 나서 클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뚫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그냥 이 상태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여기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깨지고 횡보하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보면은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역배열이고 하방으로 봤지만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순간 이 가격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평선의 수렴 형태와 그리고 어떤 가격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자리에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보고 뭔가 이상하네? 그리고 이 가격을 갑자기 돌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때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따라 붙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씩 삽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인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9월이 되고 나서부터 금액 단위가 확 바뀌어요. 얼마로? 130억, 그 다음에 30억, 40억. 갑자기 수급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눈치를 빠르게 챘어야죠. 저도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에서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 흐름이 위쪽 상방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평선을 가지고 어느 특정 가격을 안 깨면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20일 이평선이었어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는 했죠. 상승의 시동이 걸리니까 20일 이평선 제대로 안 깨고 추가 상승이 또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깨서 60일선 안 깨고 추가 상승이 나온 거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느 가격에서 하락세로 이어나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평선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면서 어떤 특정 가격을 안 깨고 그 다음에 수급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도 원래 1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2, 30억, 50억, 100억씩 산다? 그러면 단기 관점으로라도 그 종목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시간 소통방을 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 드린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했죠. 100% 무료 급등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여기 지지하면 반등 줄 겁니다. 깨지면 여기 손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가 장 시작 직후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진입하라고 시가 매수로 알려드려요. 오늘 보시면 보성파워텍 오전 7시 49분, 현대 ADM 오전 7시 59분, 퍼스텍 8시에 이렇게 공유했어요. 근데 제가 소통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익 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인데 이 뒤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뭘 알려주죠?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성파워텍을 보시면 오늘 시가 매수를 못했어도 충분히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수급에서 2월 12일 날 외국인이 그동안에 100억대 단위로 안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는 10억대 또는 억 단위로 들어오다가 2월 12일 날 언제죠? 바로 이때입니다. 목요일 날. 이때 신호를 한번 줬어요. 근데 안 무너졌습니다. 크게. 단봉으로 운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단봉으로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60억으로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재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간 거예요. 이미 수급에서 신호를 줬고 이쪽에서 돌파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가 매매로도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소통방에서 한 번 더 신호를 드린 거고, 총 3가지 이유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 매매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 ADM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얘기했었죠. 언제? 바로 2월 13일 날 이때 공지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화면이 캡처 화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실시간 화면이고 얼마든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돼요. 왜? 지난날 근거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현대 ADM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가 매수인데 아침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한 다음에 급등한 거예요. 보시면 오늘 움직임이 플러스 18%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가가 플러스 5.9%예요. 여기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어제 장 시작하고 상한가로 잠깐 갔었어요. 근데 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 범위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 구간에서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안 깼어요. 장중에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에 마감을 3.7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로 시작을 했죠? 등락률이 9,310원 플러스 5.9% 시작을 했어요. 이거 말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살펴본 다음에 상승의 폭이 남은 거 보고 오늘 현대 ADM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시 전에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텍 종목입니다. 퍼스텍은 오전 8시에 공지를 했어요. 근데 퍼스텍은 제가 오늘 공지를 안 했어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만큼은 돌파 매매로 진입을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계속 박스권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수급에서 2월 달에 들어서 처음에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3, 4일 전부터 외국인이 10억 단위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 금액으로 들어오다가 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 전날 고가 돌파, 전날 고가 돌파,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슈팅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오전 8시에 알려드린 겁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도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 호가창을 봤는데, 호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래 호가의 물량이 계속 받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돌파 매매도 됐고, 호가창만 봤어도 됐고, 수급을 봤어도 됐고, 얼마든지 매매하기가 가장 편했던 종목이 오늘 퍼스텍이었어요. 기회를 다 줬으니까.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이런 종목 놓쳤다면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좌측에 보면 댓글에 이렇게 파란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종목명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으로 클로봇에 대한 세 번째 핵심은 이 해외 레퍼런스와 확장성인데, 로봇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만 쓰이면 성장 한계가 빨리 옵니다. 근데 해외 프로젝트나 글로벌 파트너십이 붙어버리면 이 시장의 크기는 확 달라져요. 기사 중간에 보시면 여기 로아스가 보일 겁니다. 실제로 클로봇이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서 600만 달러 규모의 북미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북미, 그 다음에 수주,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이런 말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네? 잠깐만, 해외 시장 진출을 했다고? 이제 매출 크게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해외 수주란 말은 계약을 따냈다라는 말이지 이미 돈을 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그리고 SI 사업은
설계, 커스터마이징, 설치, 테스트, 검수 이 과정을 거쳐야 매출이 인식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 대형 SI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내 SI 이게 뭐냐면 SI는 쉽게 말해서 여러 장비와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묶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류센터에 로봇 50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로봇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랑 연동이 돼야 되고 자동문이 열리게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 이 재고관리 시스템이랑 연결이 또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전부 묶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SI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만약 이쪽에 있는 회사가 국내 대형 공장, 국내 대형 물류센터, 대기업 프로젝트 이걸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건 그냥 로봇을 팔았다가 아니고 복잡한 환경을 굴려봤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해외로 진출하는 거는 해외 프로젝트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왜냐? 현장 구조도 다르죠. 법규도 다르고 전기 규격도 다르고 통신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통하려면 이미 복잡한 국내 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해요. 클로봇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시면 클로봇 MSCI 편입으로 글로벌 투자 접근성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MSCI는 전 세계에서 투자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지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참고하는 공식 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 리스트에 클로봇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MSCI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투자 접근성, 이걸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2월 20일에 나왔는데 국제 기준에 맞는 회사로 클로봇이 인정을 받았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클로봇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딱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가? 두 번째,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가? 세 번째, 이 플랫폼, 그 다음에 라스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가시성이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클로봇의 올해 일정과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확인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의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독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신호 검색기를 나눠드릴 거고,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에 비싼 돈 주고 신호 검색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돈 주고 사지 말고 한번 이걸로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미 돈 주고 샀다면 이 검색기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모든 증권사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피라는 종목인데 이 아래 보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호 개수가 많아야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신호는 신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가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면 한 달에 10번 이상 나오는 신호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신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정을 하고 경험하고 고쳐 나가다 보면 신호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움직임 체크해 보면 8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도 매도를 하고 내 통장에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라고 알려드려요. 매도 자리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종목에서 신호가 나오면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 주식을 보면 작년에
이 4월 달에 여기서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 한 번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작년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50% 상승했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이 자리에서 30%,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는 이 자리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종목을 보시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달에 초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얼마 상승했죠? 120%. 그리고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최근에는 60%.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에서 40% 상승했습니다. 단기로 가져가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둘 다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신호예요.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사용하는 신호고,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진입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등주 신호 검색기 원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검색기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전부 제공하겠습니다.